안녕하세요. 열화상 카메라 A20 프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하시게 되면은 배터리가 두 개가 같이 동봉되어 있을 겁니다. 이 배터리 한 개는 보통 4에서 5시간 사용 가능하시고요. 충전하시고 나서 여기다 넣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즈 보호캡이 들어있어서 요거를 넘기셔서 측정 준비를 하십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서 길게 눌러서 전원을 켜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설정입니다. 이 제품은 터치 스크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설정 메뉴가 나와요. 또는 OK 버튼이라는 걸 누르셔서 메뉴가 보여지게 됩니다. 좌측에 있는 설정에 들어가셔서 설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측정에 보면 측정 설정, 연결, 디스플레이 설정, 카메라 설정, 장비 설정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제일 먼저 측정 설정에 들어가서 측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온도 범위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방사율, 반사온도, 측정거리, 습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측정 범위하고 온도 범위하고 방사율 값입니다. 방사율은 보통 우리가 전기 시설 같은 경우는 0.95에 이제 맞춰놓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사람 피부라든지 PCB라든지 여기에 맞게 방사율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방사율에 맞춰서 쓰셔야지 온도가 정확하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어디 대상의 어떤 재질인지를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설정해 놓으시고 측정하시면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은 550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태양을 보고 측정을 하신다든지 그러시면은 온도 센서가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햇빛을, 태양을 직접, 다이렉트로 찍는다든지 그런 일을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측정 범위가 550도인데 1000도를 찍는다든지 그러면은 제품이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은 와이파이라든지 무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주의하실 게 USB 캐스팅 스크린을 켜놓으시게 되면 데이터가 메모리가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꼭 꺼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언제 쓰시냐? USB로 해서 실시간으로 다른 USB로 해서 원격으로 하실 때 그때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주의해서 오프해 놓으시고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플레이 설정, 상태 아이콘 이런 것들 이미지 화면에 나타나게 할 건지 그런 걸 설정하실 수 있고요. 카메라 설정, 캡처 모드가 있는데 지금 현재 3가지가 지원이 되죠. 이미지 캡처를 이 버튼, 빨간 버튼을 한 번 누르게 되면 데이터가 캡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길게 누르면 동영상이 저장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시게 되면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눌렀을 때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는 거, 저장이 되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예약 캡처. 예약은 우리가 예약된 때 이제 캡처되는 거고, 연속 캡처는 연속 캡처에서 5가지, 한 번에 5가지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 거. 이거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한 번 눌렀을 때 몇 개의 이미지가 저장이 될 거냐, 그런 거. 그 다음에 예약 캡처를 한번 보시게 되면 5초 동안, 이렇게 시간을 내가 할 수가 있죠. 몇 초 동안 캡처가 할 거냐, 그런 거를 사용하실 때 쓰시는 거예요. 보통 하나 찍고 하나 저장하고 하는 방식을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화상 이미지, 이 제품은 열화상과 실화상이 2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실화상에 이미지 해상도가 있는데
근데 2메가에서 8메가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5메가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 파일 헤더 저장할 때 이 앞에 그 사진 파일에 img라고 해가지고 날짜로 파일 이름이 생성이 되는데 요거는 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캡처를 했을 때 실화상 이미지가 저장을 할 거냐 안 하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저장 전에 뭐 이미지를 편집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보통 안 하시죠. 슈퍼 IR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더 해상도를 좀 고해상도로 해주는 그런 분석 기능이죠. 장비 설정. 뭐 화면 이 기계에 여러 카메라의 밝기 조정을 가능하시고요. 이걸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언어는 뭐 한국어 외에도 다른 나라 언어도 지원이 되고요. 날짜, 시간 중요하죠. 우리가 캡처했을 때 날짜, 사진을 캡처했을 때 날짜가 나오는 건데 날짜를 여기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로 조절하실 수 있고 24시간이라는 거는 뭐 12시 넘으면 13시로 표기되는 거 14시 이렇게 표기되는 게 24시간이고요. 12시간은 12시 넘으면 다시 오후 1시, 오후 2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시간 설정 맞는 시간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동 종료라는 거는 이 전원을 켜놓고 사용 안 하시면은 자동으로 뭐 10분 뒤에 꺼지게 할 거냐 20분 뒤에 꺼지게 할 거냐인데 사용 안 하면 사용자가 이 버튼을 눌러서 꺼지게 하는 기능입니다. 장비가 뭐 오류가 날 수 있겠죠. 왜냐면 뭐 굉장히 많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잠깐 뭐 에러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추계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모든 거를 메모리 포맷도 되고 뭐 장비 복원도 되고 하니까 이걸 하셔야 되고 이런 거 하실 때는 SD 카드를 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를 손실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장비 정보, 펌웨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설정이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더. 여기는 폴더를 내가 임의대로 지금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데 날짜별로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내가 임의대로 어떤 폴더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뭐 AA 하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AA라고 되고요. 여기 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AA에다가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가 만든 거고 이게 실화상하고 열화상이 같이 저장이 되죠. 날짜별로도 가능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폴더에다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 디폴트 저장 앨범을 설정하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오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모드는 총 5개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열화상 이미지예요. 그래서 지금 쭉 보셔서 이렇게 보시면 열화상 이미지, 열화상만 나오죠. 퓨전은 옆에 줄 같은 게 이제 보여요. 근데 이제 이 줄은 어느 메이커든지 이 거리를 맞추셔야 돼요. 지금 현재 너무 가까워서 그런 건데 이렇게 멀리 있는 건 정확하게 맞죠.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이쪽에 띄워놓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맞죠. 근데 만약 얘를 갖다가 뭐 굉장히 높게 이렇게 하면은 지금 거리를 올리니까 얘가 지금 틀려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맞고. 그래서 이 퓨전 레벨이라는 거는 이 겉에 윤곽선을 실제 열화상 이미지랑 맞춰줄 때 이런 기능을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요거는 왜 생겼냐면 지금 이 제품은 굉장히 고해상도 제품이에요. 그런데 192에 144 지금 고해상도 제품인데 옛날에는 이런 고해상도 제품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저해상도 제품이 나왔는데 그때 저해상도 제품 이게 뭐 120에 90 이게 같은 만 하소 정도 되는 것들은 이게 또렷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또렷하게 보이려고 이 퓨전 레벨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업체마다 이제 요 명칭은 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고해상도에서는 이런 윤곽 퓨전 레벨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쓰셔도 이렇게 지금 그냥 쓰셔도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퓨전이라는 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PIP라고 해서 겉은 이제 실화상이 나오고 가운데만 열화상이 되는 이런 제품, 이런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나 더 이제 추가된 것이 뭐냐면 블렌딩이라고 있어요. 블렌딩. 요거는 뭐냐면 실화상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실화상만 나오는 건데 블렌딩은 뭐냐면 실화상하고 열화상하고 믹스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준에 따라서 어떤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도 보이고. 이런 거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됐으니까 실제 내가 어디서 측정하는지 좀 멀리 있는 것도 다 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블렌딩이라는 게 새로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화상. 이 실화상 상태에서도 뭐 온도는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초점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온도 지금 누르면 지금 이제 클리어라는 건 지우는 거고요. 가운데 측정 온도. 제가 열화상을 놓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고 요거 최고 온도 왼쪽에 빨간 것이 있는데 최고 온도, 그 다음에 최저 온도, 그 다음에 중앙 온도. 이 중앙 온도는 이 화면의 중앙을 고정시켜 놓고 하는 거예요. 이건 쓰실 일이 별로 없으시고 이걸 클리어 누르시면 다 없어졌죠? 그래서 최고 온도 하나 눌러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최저 온도는 잘 안 쓰시고 최고 온도를 쓰시기 때문에 최고 온도만 눌러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쓸 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면 이 맥스라는 게 나와요. 상단에, 화면 상단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뜨거운 물을 지금 받아서 놨어요. 그랬더니 지금 온도가 정확하게 제일 높은 점만, 이 화면 안에 제일 높았던 점, 그렇게 직접 반대로 다른 데를 하게 되면은 안 나오죠. 20 몇 도 나오죠. 바닥을 찍어도 27점. 그 다음에 이거 콘센트 같은 거. 근데 지금 이제 뭐 45.5 몇이라고 나오죠. 근데 41.45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지금 콘센트의 콘센트입니다. 콘센트 온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찍으면 얘의 온도가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포인트, 측정 포인트를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팟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다가 얘를 갖다 놔요. 내가 원하는 쪽에다가. 또 이것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P1이라는 거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제가 손이 여기 보면 이렇게 눌러서 P1에 뭐 방사율 값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측정 거리도 맞추시고, 그 다음에 온도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렇게 되면은 P1이라는 게 생기고 거기에 대한 온도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 온도, 이 점의 온도 여기가 나와요. 얘는 안 움직이죠. 얘를 이렇게 옮기면은 온도가 같이 나오죠. 이런 거 여기다가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선은 내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선에 있는 온도를 표시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고, 최저, 평균까지 다 여기서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라인 온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L1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딱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옮겨가지고 이 점에 내가 뭘 볼 거냐
이렇게 해서 보시고 누르시면 그 원에 대해서 온도가 나오는 거고, 사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팔레트가 있어요. 지금 팔레트가 지금 현재 뭐 8개 정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흑백으로도 나오게 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화이트 앤 블랙이 블랙이고, 네, 블루레드, 레인보우, 아이론보우. 보통 우리가 평균으로 쓰는 거는 이 가운데 거 아이론보우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드핫, 퓨전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로서 내가 몇 도 이상 되면 뭐 고온을 몇 도로 뭐 나오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고온 포커스라고 해가지고요. 20도 여기서 기능이 좀 많이 있죠. 온도를 바꾸니까 지금 달라지죠. 이 밑에 값은 이렇게 나오고 30.6도 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요. (41.6도) 41.6도만 지금 표시된 겁니다. 44.6도가 되니까 이제 안 나오죠. 그 이하 값을 선택하셔야죠. 이제 온도가 42.6도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 온도만 보이게 할 때 이걸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30.6도 이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아이론보우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 범위. 온도는 이제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손가락을 누르면 내가 이렇게 눌렀다. 자동이 이 맥스가 28.6도로 돼요. 이 부분을 찍으면 27.8도. 이 부분을 누르면 44.2도. 요일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떤 특수 목적에 의해서 특정 온도의 색깔만 이제 보이게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동으로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데이터는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메모리 SD 카드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누르면 한번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빼시면 되고, 누를 때 누르면 되고, 여기에는 방향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방향이 있어요. 튀어나온 거. 이걸 억지로 넣고 억지로 빼시면 안 돼요. 이 방향에 맞춰서 글씨가 위쪽으로 나오게 해서 눌러서 이렇게 하십니다. 안 들어가면 막 눌러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고장이 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USB-C 케이블이 있어요. USB 키를 해서 한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이 안에 이 지금 설정값을 유지시켜주는 배터리가 있어요. 그거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USB로 연결해서 뭐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충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장비는 한번 사용하시면 뭐 1, 2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 사용하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법을 잘 숙지하시고 주의할 점 같은 것도 주의하시고 그러시면 장비를 굉장히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앞으로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